그때가 살 일이고, 일단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라는 거는 나부터도 어디 갔을 때 똑같은 물건이 비슷해요. 근데 일단 품질을 생각 안 합니다. 값싼 거를 생각합니다. 너무 싸니까, 파격적으로 싸니까 사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그런 제품이 가격, 원가가, 단가가 올라가고 급등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대미 수출이 막힌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걸 노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전쟁 하는지 알아요? 이게 트레이드 원인데요. 왜 하는지 알아요?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를 갖고 옆구리 쿡 찌르고 장난을 쳐갖고 비핵화를 파토시킨 원흉이 시진핑이라, 물론 중국하고의 그런 무역 적자로 인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적 재산 훔쳐간 그 이유도 있고요. 또 중국이 자기들은 미국한테 엄청나게 팔아먹으면서 미국 물건이 중국 갔을 땐 못 팔게 해요. 못 팔게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상호 보호 무역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유엔 제재. 자기네들이 자필 서명을 해놓고 북한 유엔 제재 시킨다고 해놓고서 결국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북한 김정은을 그냥 자기 품에서 안고서 다 도와준 거죠. 그게 두 번째, 이게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막 쳐부시는 이유는, 그래서 세 번째는 중국 물건이 너무 미국에 와갖고 범람을 한 거예요. 범람을 하니까 너무 잘 팔리고 범람을 하고 했을 때 그런 오버 트래픽, 그런 품목, 머천다이, 품목에 대해서 25%의 무역 확장세를 갖다가 발동시켜서 매겨놓으니까 중국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전에는 안 했는데 왜 이걸 매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전에는 안 했지. 나는 내가 들어와서는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이 중국을 갖다 억제하는 이유는 바로 비핵화의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렇게 지금 무역 확장세를 갖다가 막 퍼붓는 거는 오직 중국한테만 해당된대. 예. 작심을 했네. 그게 뭐냐면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중국이 어저께 미국한테 500억 달러를 갖다가 매겨버렸어요. 500억 달러. 50조의 부. 그러니까 현재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자동차들, 3사의 자동차들, 미국의 수많은 그런 엄청난 제품들이 많이 중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시진핑이가 500억 달러를 그걸 매겨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럼 맞받아쳐갖고, 그래, 너 잘했어. 나 또 기다리고 있어. 5천억 달러 매긴다고, 5천억 달러를. 그러니까 물론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완전 싸움은 안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큼 중국을 갖고 손에 넣고서 중국을 갖다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중국도 그런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은 또 다른 관세가 대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중국 주객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그렇게 돼서 수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오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중국 놈도 진짜 나빠요. 이 비핵화도 진정으로 자기들이 김정은한테 비핵화 하지 말고, 핵무기 만들지 말고 비핵화를 해서 이제는 북한의 주민들도 좀 잘 돌보고, 너도 아직 젊으니까 너도 앞으로 40, 50년 더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북한도 잘 살고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될 수가 없는 게, 애비가 강도면 아들도 강도예요. 근데 시진핑이가 강도인데 강도가 어떻게 천사를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 웃기는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국인들이라고 그랬지만 천만에 이게 무슨 좌파들이나 그렇지 이게 한국인들이야. 한국인들은 현재
이제 그 김정은이라는 그 그런 지도자를 놓고 봤을 때 일본의 아베보다 2배 이상 더 호감을 느낀대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 이제 좌파들이 그랬겠죠. 거기에 대한 그 호감도가 중국과 일본을 넘어선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뭐 한국인들의 그 김정은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호감도가 2배나 높게 이렇게 뭐 이게 뭐 아산정책연구원이라는 데 했더니 이것들도 빨갱이 단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우파 국민이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호감도가 뭐 많이 나왔다고 오늘 또 뭐 또 떠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참. 아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건 저런 그 앙케이트 질문했을 때 자기들이 그 빨갱이들만 갖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그런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 아직도 건재해야 됩니다. 여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라는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있는데요. 네. 아마 지난번에 화성 16호를 엔진 테스트를 하다가 거기서 엔진이 폭발했을 때 그때의 그 장소가 아마 여길 거라고 보는데 이거 위성에서 관측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랬대요. 시진핑이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네들 화성 16호를 개량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사일 추진 체계를 그것도 다 포함시켜서 부셔버리라고 거기에도 넣었대요. 넣었는데 북한은 그때는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파괴를 안 하고 그런 발사장과 발사대 조립 이런 건물 모든 게 건재해야 돼요. 또렷하게 위성에 나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 저렇게 군사적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숨겨놓고 저렇게 더 강화시키고 이런다는 건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마지막 보루인 그런 대립 관계에 직면했을 때 자기들이 그런 전쟁 분위기로 나왔을 경우에 그랬을 때 대비하려고 그러는 그런 음모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상회담 이후에 6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촬영한 위성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그러니까 그거는 본래부터 미국이 알고 있었대요. 북한도 그걸 인정을 했답니다. 거기 있다고. 근데 그게 외형상으로 그렇게 그런 시설이 보이면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비핵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자기들이 그걸 다 이렇게 파괴를 시키고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해체를 하면 위성 사진에는요 관측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런 미사일 체계가 아직까지 하나도 그런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더 강화된 그런 시설들이 다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런 아주 여러 가지의 엔진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아직까지 북한이 그런 발사장에서 폐기나 해체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북한은 말만 그렇게 핵폐기한다, 미사일다 없애겠다 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북한이 아무래도 일을 저지를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은 이제 끝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갖고서 미국한테 이제 최후 바락으로 덤비겠죠. 근데 결국은 북한이 어떤 걸 갖고 있더라도 미국을 상대한다는 게 그건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행위죠. 지옥 행위죠. 미국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다음 미국의 세이모라는 조종관이
북한과의 그런 그 협상에 돌입할 때 폼페이오가 갔지만 기대도 안 한다고 했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갔지만 기대도 안 한대. 기대도 안 하고 그런 그 비핵화 문서에 분명히 김정은이는 절대 협상에 문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을 거고 나 또한 폼페이오 장관이 거기 가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해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북한하고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가도 난 기대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북한의 비핵화 검증 실시할 그런 준비가 자기들은 완전히 준비가 다 돼 있대.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 비핵화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북한은 이렇게 감시단을 갖다가 과거에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그 실체가 그 다 폭로가 될까봐. 근데 그 IA 그 검증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한의 그런 비핵화 검증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기에 필요한 그런 그 금전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320만 달러, 약 32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북한에 들어가서 그 검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IAEA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야 뭐 북한이 만일 그 비핵화를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뭐 거의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그런 준비 대사가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유엔의 그 퀸타나라는 보고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보고관. 네. 그 보고관이 그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그 유경식당에서 12명 일할 때 여성 그 종업원들 있죠. 네. 그 종업원들이 이제 그 2년 전에 왔는데 그 이제 집단 탈북해갖고 대한민국 잘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10여 명에 가는 그 관련된 종업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북한하고의 그 12명을 갖다 성환하겠다고라는 그런 지난번에 그 불길한 그런 회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그렇죠. 킨타라나 보고관이 이 사안을 놓고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2명의 여성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어디로 가고 싶냐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을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이 나 미국 가겠다, 나 한국에 남겠다 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네. 미국으로 가겠다고들 했으면 좋겠네. 이 워낙 대한민국이 참. 예, 유엔이 개입되면요. 상처를 한국에 못 있어요. 대부분 제3국으로 갑니다. 네. 미국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석유를 좀 증산해갖고 가격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네. 사우디아라비아 막 강하게 제재를 하니까. 근데 이것도 소용이 없는 게 증산해서 내려도 소용이 없어요. 증산을 내려도 소용이 없는데 사우디만 증산했다고 해서 이 석유가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페크 회원국 전체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똑같이 증산을 해야 돼요. 이란은 증산 안 한대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압력을 넣어서라도 석유값을 더 내리게 한대, 자기가. 그리고 미국이 이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미국이 조정해야 돼. 오페크 회원국이 조정하면 안 돼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강하게 압박을 해갖고 석유값 내려준대요. 근데 석유값이 내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석유값이 그냥 그 주유소에 가보면 그 당일날 바로 내려버려요. 깜짝 놀랄 정도로 내려버려요. 대한민국 안 내리잖아, 한국은. 안 내려가죠. 안 내리잖아. 대한민국 안 내는 거지. 국민들이 참 이게 피와 땀을 해서 이렇게
삶이 식는 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 휘발유값 전 세계가 다 싸게 다 쓰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만 이렇게 세금을 매겨갖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막 그 생돈을 갖다 다 버리는 거야. 보통 서방 국가들이 2배 반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휘발유 개선 값이. 아, 진짜 민주화가 회복되고 대통령이 오시면은 이런 것도 좀 해결했으면 참 좋은 건데요.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강하게 압박을 해갖고 석유값 더 못 올리게 하고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국이 가격을 조정해주겠다. 그래서 중국이 그 38조라는 돈을 당장 이달 안으로 내라고 그 세금 고지서가 날라갔습니다. 중국한테. 그럼 중국이 그거 안 내잖아요? 그거 안 내잖아요? 네. 거기에 부과된 그 제품들이 못 들어와요. 네. 거기 그 부과된 그 고지서에 부과된 그 제품들 있잖아요. 그럼 그 제품들이 818개의 그 품목이거든요. 그거 못 들어와요. 그 고지서 돈 안 내면은. 네. 중국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은 좋다. 미국과 맞서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우린 선택의 의지가 없다. 미국과 끝까지 우리도 관세로 다 대항하겠다. 시진핑이가 그랬네요.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지. 중국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쪽박 찰 날이 아마 앞으로 올해 안으로 쪽박 찰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 물건 미국에 못 들어오면은 중국은 다 거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손해죠. 더 손해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 인구 14억을 지탱할 수가 없죠. 중국은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14억의 인구가 미국 때문에 매달려갖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 물건 안 팔아주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거지 나라가 돼버리죠.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대만이 중국을 점령할 수도 있어. 중국이 11개국으로 분리가 되면은. 중국 분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이 저렇게 미국한테 북한 제재하는데 협조를 하고 비핵화에 개입하지 말고 유엔 제재 그 위반 사항에 그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갖다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대미 무역 관계를 하면서 그런 보복 관세를 안 맞으려면은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가지 말고 그렇게 미국하고 상호 보호 무역을 해서 그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저렇게 훔쳐가고 해적질하고 도둑질하니까 미국에서 드디어 압력을 넣은 거죠. 그 중국은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마 금년간에 중국 정부는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무너지면요 모든 게 그 과거의 구체제처럼 여러 나라로 분리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소수민족들이 그런 시진핑의 그런 탄압에 못 이겨서 독립을 지금 계속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95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텐데 그 일본의 그 도쿄 지하철에서 그 악명높은 그 일본의 그 적군판지는 모르겠어요. 적군판은 아닐 것 같고 그 테러리스트가 그 살인가스를 갖다가 그 기차 안에다가 터뜨려서 13명이 죽고 엄청난 그 사람이 6,000명이 그 살인가스에 그 중독이 돼갖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그 테러리스트 한 명 주범하고 공범 6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어저께 교수형에 사형당했네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익스큐즈는 했답니다. 미안하다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일본도 사형제도가 있네요. 교수형에 처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한참 그 다카 그 이미그레이션 그 법 때문에 이민법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오늘 그 미국 그 의회에서 그 미국에서 그런 불법 이민 그런 합법적이 아닌 그런 불법적인 그런 이민 사기라든가 그런 뭐 시민권 영주권을 내는 과정에서 그런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 추방하는 그 법령이 강화됐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어쨌든 참 이 이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한국 그 비이민자 출신도 많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되고요. 좀 조심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비핵화가 이제 현실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그 어떤 결과가 김정은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온가가 정확하게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본베어 장관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어떤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그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그런 비핵화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일이나 모레 아마 굉장히 그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도 그런 설이 많으니까 미 국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오늘 발표를 했냐면은 우리 미국이 그런 북한한테 그런 그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좀 완화적인 자세로 우리가 협상을 한다고 많은 신문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우린 더 종전과 같이 강경하고 그런 전혀 그런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그런 비핵화는 우리는 종전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2011년 이래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의 그런 서로 이제 총풀이를 겨누고 그런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011년 이래에 올해 2018년도가 북한이 그 도발성이 가장 낮은 그런 위협 수준이 가장 낮은 지금 그 2018년도가 가장 그걸 보여줬다는데요. 아니 이거 당연하지. 지들끼리 그 남북한 평화협정 맺고 했는데 그럼 도발을 어떻게 해? 도발을 하면 북한이 어차피 그들은 거짓말이지만 그 진짜 거짓말이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올해가 가장 북한한테 위협을 받지 않는 해가 됐다고 그러고요. 엊그제 그 북한이 그 남북한 농구 친선 경기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겉으로는 서로 평화를 보이고 그런 화인 모드, 좋은 그런 그 한민족들의 감정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북한의 비핵화도 안 하고 평화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왜 남한은 길을 쓰고 북한과 그런 협상을 빨리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도 북한이 안 하고 그런 평화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왜 남한은 그렇게 길을 쓰고 북한과 빨리 그냥 합치고 그런 경협도 하고 북한하고의 그런 막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게 안다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한테 그 북한이 올 8월에 그런 전쟁 준비 완료했다는 거 이런 거는 이 신문을 내가 다 저한테 보내줘서 내가 이걸 살펴봤는데 물론 그 전쟁 준비는 북한은 꼭 8월 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도부터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도.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그 자강도라는 여기도 뭐 삼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왔는데 삼전은 사실 북한이 그 관광지에다가 만든대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모르죠. 위장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만들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삼지어는 거기는 그 북한이 관광지를 개발해 갖고 앞으로 서방의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 삼지연이라는 그 지역을 보수하고 뭐 새로운 건축 건물도 짓고 하는데 또 일설에 의하면은 그렇게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그 목적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강한 화력의 핵무기라든가 그런 그 핵물질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으로다가 그런 위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삼지연이라는 그 지역을 갖다가 관광 그 특구로다 설정을 하지 않았겠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황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준 그런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은
삼지연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쩍 떠오르는 게 있었고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네. 삼지연은 사실상 이 지금 황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이 기사 전문은 삼지연의 그 북한의 모든 그런 군사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저는 그것도 긍정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아는 그 삼지연은 관광 특구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대적으로다가 거기를 개발을 하고, 유럽이라든가 그런 서구의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북한은 원체 거짓말을 잘하고 저 살인마 같은 그런 수괴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삼지연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뭐 서방 세계나 미국이 봤을 때 뭐 그런 관광 특구가 어떻게 북한의 그런 군사 주요 그 시설이 들어있는 그런 지역이 될까라고 의심을 안 하는 그런 북한에서 그런 상상을 하고 이렇게 저는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삼지연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그 지하 땅굴 속에는 엄청난 북한의 핵무기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의 그런 전쟁 8월설은 북한의 전쟁 8월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럼 왜 북한의 왜 전쟁 8월설이 왜 북한이 그런 갑자기 8월설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불거졌느냐? 근데 그거 볼 때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7월 때지 않습니까? 그럼 본베어가 갔어요. 근데 본베어가 내일 갔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 비핵화 못해. 이런 조건 나 못 받아들여. 니네가 우리 치려면 쳐. 김정은이가 이랬을 경우를 저는 얘기합니다. 그럼 본베어가 무심하지 마시고요. 본베어가 너네하고 우리하고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빨리 이행을 하고 여기 성실히 이걸 이행을 해서 비핵화를 하자 했을 때 김정은이가 그 서류를 던지면서 나 이거 못해. 이건 너네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우리한테는 엄청난 우리 체제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비핵화는 우리 못한다. 그 본베어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그대로 핵보유 국가라는 관점을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걸 갖다가 봉합하자. 김정일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왔을 때 시진핑가 옆에서 이제 군수를 계속 돕겠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고 러시아가 있는 한은 미국이 절대 너 공격 못해. 그리고 너 핵무기 갖고 있으면 미국 애들 겁버라. 너한테 공격 못해. 트럼프도 결국은 흐지부지하고 끝내. 야, 이걸 끝내니까 절대 걱정하냐. 그래서 김정은이가 본베어한테 마음대로 해. 공격하려면 공격해. 나도 핵으로 대응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8월 전쟁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미국은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미국은 크레이지 되는 거야. 저 북한은 저건 도저히 가만 놔두면 안 돼. 당장 지금 한반도에 군사 다 직결해. 그래서 7월달 얼마 안 이제 초인데 7월달에 전쟁 준비하고 8월달에 공격한다는 말도 가능성이 아주 거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8월달이 D-Day가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요. 지금 북한이 그 비핵화에 이렇게 많이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90% 심증을 갖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비핵화 안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렇지만 아직까지 김정은이가 자기 입에서 코멘트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본베어가 그렇게 해서 다 깨빡치고 나왔을 경우에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북한을 갖다가 겁나거나 아니면 북한의 핵이 두려워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런 핵전쟁까지 불사하는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굉장히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핵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8월달에 전쟁설을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미국의 장성들이라든가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정은이 너 저거 지금 우리 대통령 지금 너가 갖고 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만약 우리 대통령 갖고 너가 장난을 하거나 그럼 결과적으로 김정은이가 내일 본배하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허 선생님 본배하고 내일 이야기했을 경우에 물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나는 북한이 25년 동안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똑같은 그런 북한의 그런 도발, 그런 거짓말, 책동, 수책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객관적으로 보는 김정은의 저 거짓말. 그래서 나는 김정은이가 내일 노 한다고 봐요. 근데 김정은이가 또 내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본배우가 사실 난간이 굉장히 어려웠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끝까지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비핵화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김정은이가 그래도 그 통 큰 그런 포괄적으로다가 우리 비핵화를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앞으로 이게 할 일이 많다.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가 좀씩 양보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북한의 김정은한테 의지를 우리가 좀 엿보았다 해서 회담이 추후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추후로 재회담이 열리고 뭐 조만간에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의 또 2차적인 회담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뭐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내일 확실한 건데 근데 미국의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하고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만약 김정은이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 바쁘고 세계적인 대통령이고 그런 자기들하고 그런 같은 그런 급수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살인마 같고 독재자인 그 일개 독재자를 갖다 이렇게 만나만 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만나줬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 갖고 장난을 하고 결국에 나중에 만나고 나서 합의를 다 보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발뺌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이행을 안 하고 그걸 파악을 했을 경우에 너는 북폭으로 죽는다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북폭으로 때려 죽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참아왔고 되게 굉장히 어진 사람이에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나는 꼭 할 걸로 믿는다. 본배우를 내가 보내지만 그래도 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의지를 내가 믿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어봤을 땐 아니 그 전날은 비핵화는 이미 붕괴됐다. 왜? 북한하고 나하고 입장 차이가 크다. 이렇게 한 사람이 또 그 다음 날은 나는 믿고 싶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아직까지 난 믿겠다.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지난 6월 12일 날 비핵화를 꼭 하겠다고 약조도 했고 종이장에 사인도 했기 때문에 나는 김정은을 믿겠다. 그런 분들이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배우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프트너. 그러니까 북한하고 부드럽게 일단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김정은이가 돌변하고 미국은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래갖고 뭐 회의가 깨졌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딜이라는 게 없어요. 완전히 야수가 된 거예요. 야수가 돼버립니다. 점점 그런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드러날 것도 없어요. 이미 99.9% 아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안 한다고 좀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북한의 그 자강도라는 게 그 군수공장이 됩니다. 자강도가. 그 탈북자들 중에서도 뭐 자강도 출신도 많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군수공장이래요, 미국. 네. 근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군수공장을 갖다가 지하 요새를 굴착을 해서 파는데요. 이걸 도로로 연결했답니다. 도로를. 월남의 구치처럼. 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게끔 도로를 연결해갖고 미사일 기지까지 연결을 시켜놨대요.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고고도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북한 놈들이 4년여에 걸쳐갖고 자강도와
그 자강도 내에 있는 그 주요 군수 공장을 있는 지하 강도로 갖다 관통 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만이 그런 거 움직임이 있으면은 미사일 체계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에서 만들어서 지하에다 운반해갖고 지하로도 저장하니까 미국에서 못 보잖아요. 그 시설을 해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그 북한의 그 지형에 지하 땅굴망을 파가지고 그런 미사일 체계의 공장을 군수 공장을 연결해서 모든 시설을 그렇게 옮기고 숨기고 만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그 5천 개의 땅굴을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맞아요. 거기는 뭐 막 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걔네들이 있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했어. 아니 울며 겨자 먹기는 그 말이 내가 잘못되고 시군종 먹기, 누워서 그냥 떡 먹기. 떡 먹기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에 그 지금 막 그 거미줄까지 그 막 퍼져 있는 땅굴은요 진짜 그 쉽게 한 거예요. 진짜 걔네들은 군가 불러가면서 진짜 그놈들은 진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한국 정부에서 그걸 갖고 뭐 진짜 그 땅굴의 기미를 갖고 기미가 보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군수 공장이라든가 그 미사일 체계의 그런 추진 체계, 이동식 체계도 전부 다 그 관통 공사를 해갖고 땅굴과 땅굴끼리 연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쟁이 났을 경우에 지상에서 북한의 그 미사일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걔네들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형에서 그 위성에서 미국 그 위성 그 관측에다 다 컨택이 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그렇게 되니까 북한의 미사일 그 비싼 거를 만들어 놓고 미국 정부가 그 정보부에서 그 위성으로 다 그걸 일일이 다 몇 개 있는 거 어디가 있는 걸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기술이 자기네들이 그 최고 북한이 자랑할 수 있는 거 세계 땅굴 그 파는 데에 나가면 북한이 금메달이에요. 그렇게 그 굉장히 그 엄청난 기술을 그 갖고 있는 북한의 땅굴 기술이 이렇게 핵무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걸 저장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관통 공사를 통해서 땅굴과 땅굴을 에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에코가 엄청 늘어. 다시 연결할까요? 네. 예, 껐다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좀 다시 연결할 테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세요. 네. 네. 1분만. 네. 우리 안토니오님 전화기에 울림 현상이 그렇게 또 있나 보네요. 아무것도 조작한 게 없는데 아마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다시 연결하면은 또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1분의 시간을 이 휴식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2시간 남짓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작업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쉬는 시간도 있고, 그렇듯이, 우리 안토니오님 2시간 내리 그냥 연달아 하는 시간이,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볼 수 있는 병아리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병아리. 예? 우리 사람인데 말입니다. 물 몇 모금 정도는 마실 시간을 드려야 될 텐데 그동안 너무 부려먹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죠. 예, 우리 김대한 국민님, 김수님, 안세범님, 야, 참 이번에는 남자 전사들이 관리자들이 지금 아직 눈에 안 띄고 우리 여전사님들만 아주 그냥 오늘 맹활약을 하네요. 그 맹활약은 어떤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맹활약은 아니고 우리 여기서 참 재밌는 어떤 주거니 받거니 그런 얘기들을 아주 잘 그냥 또 받아 넘기시고 하는 그런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세범님은 정말 이 사투리 아주 구수합니다. 여러분들 사투리까지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은 너무 그냥 재밌어 할 텐데 목소리를 못 들려줘서 좀 아쉽네요. 우리 김수님도 젊은 여대생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주 예쁘시고 그런데 본인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네요. 근데 다들 그냥 본인들은 자기 목소리 마음에 안 들게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남이 좋다고 그러면은 그런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이제 했던 적이 오늘 있었는데 우리 세 분의 관리자님들 오늘 또 이렇게 잘 역할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안토니오님을 한번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8월 달에 그 전쟁 대비를 했다는 게 사실상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쭉 그동안 그 북한의 그 행동과 네. 북한이 저렇게 숨어서 저렇게 아무 말 없다는 거는 걔네들은 지금 그 가장 그 직면한 비핵화가 어차피 자기들이 못하니까 걔네들이 막을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미국의 공격을 막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한 가지 그 더 확실한 건 뭐냐면은 북한은 그 미사일 그 추진 체계가 전부 다 이동식이었었어요. 근데 이동식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걔네들이 그 경납고라든가 그런 데 숨겨놨을 경우에 다시 지상에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쏘아 올렸을 경우에 위성 관측이 근데 그 미사일이라는 게 그렇게 이동해갖고 바로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갖고 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은 쏠 때 그 추진 체계의 그 밑에 그 연료 탱크에다가 연료를 갖다가 주입을 시키는데요. 그 연료 주입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게 하루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7시간인가 뭐 한 반나절을 갖다 주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큰데 그게 미사일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미국에 노출이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그런 자기네들 무기 체계가 이제 발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머리 쓴 게 뭐냐면은 땅굴을 이용한 거예요. 이 땅굴은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가장 이게 아주 악의 그 산물이 땅굴인 게 이거는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고 북한 군들이 내려와갖고 땅굴에다 숨겨놔갖고 모든 그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잠입시키고 은닉시켜놨을 경우에 미국의 눈치를 갖다가 못 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얘네들이 낼 수도 있고요. 또 자기네들의 무기 체계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비핵화가 깨지고 미국이 한반도에 직결해서 북한을 북복을 했을 경우에 북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에서는 그 아주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최대의 미사일을 갖다 거기다 다 쏘아 올려서 그 적국의 북한의 그 요새의 그 배치 그러니까 요새에 그 숨겨져 있는 모든 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그 핵무기를 갖다 파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 미국의 그 미사일들이 오차 범위를 벗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북한의 그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적으로다가 그런 갱도를 통해서 다 숨겨놓은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미국이 그렇게 숨겨놨다고 그래서 그러면 북한은 그 무기 체계가 온전하고 그걸 피해서 재추가 미국한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일본을 공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 놈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핵화를 안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자강도라는 이 군수 공장이 북한의 최대의 그런 무기 이쪽에 전시장이 된 거죠. 그 제약 행도가. 그렇게 해서 북한은 그런 미국의 인공위성으로다 파악하기 어려운 곳에다가 핵물질과 핵무기를 은폐하기 위한 다양한 그 방도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북한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숨기고 아무리 그 은닉을 하고 은폐를 해도 미국이 그렇게 은폐한 거를 북한의 그런 은폐 기술에 미국이 넘어가서 그걸 모르고 미연에 대처하고 한반도에 그런 비핵화가 흐지부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피치먼트 당해요. 하야해야 돼, 하야. 국회에서 바로 국회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연한 대처와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 더 망쳐놨다 해서 임피치먼트, 탄핵시킵니다. 탄핵.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북한의 그 8월 공격서를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굉장히 저는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도 개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질 거야. 저 김정은이 저놈이 끝까지 저렇게 비핵화한다고 뭐 진짜 트럼프 대통령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막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 굉장히 진짜 기다리고 했을 때 결국 우롱하고 장난한 거잖아요. 기만하고. 그랬을 경우에 사람을 기만하고 장난하면 어떤 그런 나중에 그 사후에 엄청난 그 대가가 따르죠. 그쵸? 그럼요. 그건 뭐 우리 인간사에서 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국제적인 큰 분쟁은 아니지, 그건. 세계인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이런 걸 갖고 만일 그 모든 북한이 그런 상황으로 미국을 내몰았을 경우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로 비핵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로 비핵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거는 유엔에 허가받은 비핵화입니다. 면허증을 갖고 북한을 폭격하는 거예요. 북한의 폭격은 면허증을 갖고 폭격하는 거예요. 네, 퍼밋, 그렇죠. 허가를 받고 폭격하는 거예요. 허가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방세계라든가 유엔에서 미국한테 타치를 못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 못해요. 오로지 비난할 수 있는 놈들은 러시아 로스케하고 중국의 오랑캐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자강도라는 그 시하고 삼지연이라는 시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시예요. 저는 삼지연을 갖다가 굉장히 의심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지연을 북한이 엄청난 그 돈을 들여갖고 외화를 들여서 거기에 관광 특수 그를 지정을 해서 많은 시설을 갖다가 엄청난 시설을 투여를 해서 거기는 지금 고층 건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대요. 호텔도. 삼지연에. 북한에 또 삼지연이라는 악단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삼지연은 우리가 북포를 앞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삼지연이라는 이 자강도가 굉장히 함흥도 연결이 됩니다. 이 곳이 아마 주요 타켓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뭐 확실한 제가 근거와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북한 놈들이 돌아가는 동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놈들은 지금 그러니까 지난 1월 작년부터 계속 이 갱도를 파갖고 지금 마감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마감 단계에 와 있어요. 이미 다 숨겨놨어요. 이미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월 달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역시 8월 달에 그 기사가 물론 신빙성이 없고 입구를 떠나서 우리가 8월 달 북복설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네. 왜 가능하다고 봐야 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가 이미 와닿았고, 미국이 북폭하는 거. 그래 그 8월 달로 보게 된 그 모든 정황은 내일 모레 그게 다 알려줍니다. 본배우가 다 알려줘요. 북한이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를 이런 식으로 못하고 뭔가 조정을 하자. 뭔가 좀 조정을 해서 너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간단하게 봉합하자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이 됐을 경우에 본배우는 아마 본배우가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내일 그 첫 회담에서 북한하고 어떠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북한의 아주 계략의 전술이 나왔을 경우에 본배우 장관은 아마 그 다음날 자지 않고 바로 자기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국무성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그 비행기로 다시 올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북한의 탈북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굉장히 그 북한 그 주민들이 중국에 엄청 30만 명 이상이 산대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기 친척이나 그런 친지들을 갖다가 중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뒀을 경우에 그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한답니다. 야, 너희도 제발 절대 한국만은 가지 마라. 한국행은 만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한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금 평화협정을 맺었다. 뭐 때문에 가냐? 남북이 이렇게 우리나라 다 도와주는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절대 그 위험한 대한민국은 가지 말고 북한을 그리고 또 이 북한의 한국의 그 3만 명이라는 탈북자들을 둔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그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갖고 야, 너 이제 그만 살아라. 너 거기 있는 거 다 갖고 빨리 북한으로 빨리 입국해라.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 시간이 걸려서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북한도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우리가 생겼다. 왜냐하면 남한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야, 이제 너 그렇게 힘들게 남한에서 못 들어 살라고 그래. 우리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북한 들어오라고 이렇게 종용을 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런 양강도에 그 주민이 중국에 거주하는 그 자녀들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요즘은 너네들이 갈 때는 굉장히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탄압하고 그런 시대지만 지금은 정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야, 그리고 그 위험하게 한국으로 절대 넘어갈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남한의 좌빨 주사파 빨갱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위험한데 빨리 돌아와라 북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빨갱이가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순진하니까. 그러게. 굉장히 순진한 거죠. 북한 주민들은 진짜 순진한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나쁜 마음을 갖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한 거죠. 순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 당에서 보위부 직원들이 얼마나 그 거짓말을 했겠어요. 맞아요. 야, 너네 가족 한국 가 있지. 당장 들어오라 그래. 야, 너 거기 가면 만일 안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어. 나중에 여기 못 들어와. 지금이 기회야. 왜? 남한하고 우리하고 사실상 통일이 됐어. 조금 있으면 여기 남한에서 전철 놔주고 전기 들어오고 이제 뭐 남한에서 KTX라는 그 훌륭한 전철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남한 갈 수 있어. 근데 너네들이 만일 남한에서 살고 있으면 걔네들은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게. 이게 교란이에요. 감은 죽습니다. 추리력이 상당하네요. 우리 안토니오님. 추리력이 아니고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한국의 그 탈북자분들이 이런 말에 행여나 가족들이 연락이 왔어도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가면 돈 다 뺏기고 그럼. 진짜 북한에서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남쪽 정부에서 북한한테 아무리 경업을 해도 그게 아직까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지금 동요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이렇게 되다가 진짜 이 적화라도 되면은 우린 반동부자로 다 우리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내가 탈북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북쪽에 있는 것보다 남쪽에 있는 게 훨씬 자유롭고 더 그렇죠. 생명에도 위험이 더 없습니다. 맞아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부모가 오라고 그래도. 가면 안 되죠. 돈은 보내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북한의 주민들이 가족들이 못 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 중국하고도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과 회담을 열고 러시아하고도 여기서 뭐 자기네 그 체제가 완전히 뭐 아주 마치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를 둬가지고 이 미국하고도 그런 아주 그 원만한 그 해결점을 봐서 아주 평화가 오고 그래갖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런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자기 가족들한테 제육복을
좀 선택해서 다시 북한 땅에 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는 지금 대다수의 그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그걸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과 남쪽의 그런 평화 무드가 조성이 돼서 한국은 안 가도 된다, 더 이상 위험하게 거기 가서 살지 말고, 너희들도 뭐 비록 탈북은 했지만 귀환해갖고 같이 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탈북자분들,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먹을 거 많고 진짜 풍요롭고 산천초목 우거지고 사시사철에 없는 거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절대. 아유, 먹을 게 풍요로울 정도가 아니고요. 네. 먹을 거를 사다 놓고 채 먹지도 먹어? 못해가지고 그래, 그대로 다 버려. 고스란히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버려. 들어가는 게 아주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식당 가도 그 음식 그 먹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 또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네, 또. 너무 아깝고요. 아깝죠.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먹으라고 그래도 왜? 참나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서. 지금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그런 아주 그 삶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을 했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의 어느 정도의 그 통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제가 약 3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거짓말을 약간 보탰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봐요. 안 돼요. 이질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북한 주민들하고 연대와 어떤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갖고 우리가 영위를 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못 쫓아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그게 그렇죠. 어려운 겁니다. 네. 일단 먹는 것도 그렇게 북한은 먹는 게 없어갖고 진짜 껍질까지 다 까서 먹을 정도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진짜 뭐 그냥 뭐 집에 가면은 굴러다니는 거 먹는 거잖아. 그럼 뭐고 썩으면 갖다 버리고 그 쓰레기통에 보면은 천지가 먹을 거잖아. 이거 아까운 것도 다 버리잖아. 쌀도 사다가 곰팡이 나면 다 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냥 또 가서 사면 되고. 옷도 그냥 그냥 입다가 아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쓰레기통에 치워가 놓고. 맞아요. 신발도 한 2주일 신다가 그냥 뒤꿈치 구겨 신고 있다가 그냥 아이고 그냥 하다 또 가니까 또 좋은 게 또 많아. 그럼 그거 신고 들어가면 신발 그냥 쓰레기통 갖다 던져버리고. 그런 우리 거만 휴대폰도 갖고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안 쓰고 또 새 거 나왔다 그러면 또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휴대폰도 돈인데 100만 원 돈이 넘어요, 이게. 100만 원이면 웬만한 중고차 자동차 한 대 값인데 그런 걸 갖고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 보면은 아, 이건 북한 국민들이 너무해요. 생각할 때는 네, 상당한 차이인 거죠. 맞아요. 이질감 느끼죠. 위화감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위화감. 아마 내가 볼 때는 탈북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야. 에이, 아무리 저 북한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놈들이 거짓말이지 통일이 되겠어 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아예 같아요. 안 가죠. 물론 당연히 그래서 안 가요. 이제 그건 뭐 속지 않죠, 더. 그렇죠. 그리고 또 결론 북한 가잖아? 그럼 다 뺏겨. 그럼요, 한국에서 다 갖고 온 거 뺏기죠. 다 뺏기고 걔네들이 그럴 거라고. 너가 좀 우리한테 뭘 줄래? 아니면 너 교회 와서 갈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왜냐면 걔네들도 법적 논리가 있을 거 아니야. 너 우리나라를 반하고 한국으로 간 거는 너 반동분자야. 너 여기에 대한 죄가는 너가 받아야 돼. 그러나 네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그 선처를 바라는 데한 호의를 베푼다면 난 너를 봐주겠다. 라고 나오면 결국은 그게 뭐냐? 돈이에요, 돈. 돈만 주면 다 해결된대요. 그 보이부 직원들이 그 가족들한테 가서 그런데 너네들 혹시 너네 가족들이 너희들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있다 그러면은 근데 무서워서 못 온다. 걱정하지 마라. 돈만 주면은 내가 상부에 지시해서 그까짓 거 다 없애겠다. 싹 지워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나눠 먹자 그러는데 나눠 먹자고. 그런 정도랍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지금 비리가 난무하고 탈북민들을 갖다 그렇게 현혹시켜갖고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놈들은 그걸 어떻게 또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